미국으로 간다. 오늘은 임민수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아나운서 이거 시작할 때는 항상 하는 포즈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거 앞에 이렇게 나오는 시작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 여기 종이에서 이거 봤습니다. 네. 제가 이거 프린트를 또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지금 한 남자 팔짱 끼고 있는 뉴욕으로 가는 남자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광선 매니저님. 네, 반갑습니다. 인사도 이렇게 하나요? 신광선 매니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네, 네. 자, 이렇게 월요일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신광선 매니저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신광선 매니저가 사실 이제 방송이 끝나면 매주 저한테 조금 진짜 월요일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월요일이 시장이 매일 안 좋았었던 흐름을 가져갔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 신광선 매니저가 방송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맨날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 그래서 선물이 좀 오후에 좀 올랐었죠, 신광선 매니저님. 근데 지금 조금 네. 빠졌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제가 출연한 지 이제 딱 한 5주 정도 됐는데 6주 아닙니까? 6주 됐으니까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맨날 블랙 먼데이였어요. 그냥 볼 때마다 그렇죠. 네. 우리 둘 다 까만색 옷 입고 왔잖아요. 왜 하필이면 또 반하라고 까만 옷을 반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고 왔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좀 밀릴 듯하다가 플러스를 좀 양봉방해했던 요인들이 바로 그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제 떠났죠. 일본으로 네. 떠났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약간 좀 힌트를 줬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도 얘기하면서 네. 지금 대중관세, 그러니까 이전 트럼프 대통령 시절 당시에 체결됐었던 이 대중관세 관련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이게 뉴스가 플로우가 나온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장중에 미국 나스닥 100 기준으로 한 1.6%에서 1.7%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마감 직전에 그 뉴스가 나와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플러스 났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빠졌던 부분들이 아마 뉴스를 속보로 좀 민감하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게 약간의 좀 해프닝 같은 발언이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정정 뉴스가 좀 보도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 많지만 확정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뉘앙스는 있었는데 오피셜은 그렇죠. 아니었다. 네, 그래서 약간의 좀 뉘앙스가 있는 해프닝으로 좀 이게 종결되는 분위기 때문에 그 뉴스가 보도되고 나서 미국 나스닥 선물도 예. 1.6에서 거의 현재 지금 0.5% 정도, 1% 정도 낙폭을 축소하고 있다.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 아나운서는 미국 주식 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왜 안 하는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지금 신광선 매니저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지금 미국 주식 안 네. 하는 제가 현명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현명하다고 진짜 투자 합니다. 잘해요. 네. 아마 이제 제가 울고 있을 때 하시면은 돈 버시지 않을까. 그럼 아. 울 때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광선 매니저가 입꼬리가 올라가 있을 때 미국 네. 주식 들어가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검은 옷을 입고 계시지만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오늘 유난히 반짝반짝 거리신다고 네. 합니다. 뭐 이마겠죠? 기름기 제거 안 하고 와가지고 아. 네. 낮에 하고. 오늘 이마 컨디션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저희 혹시 알아야 되는 키포인트가 네. 따로 있을까요? 네, 키포인트. 민수 아나운서가 상황 정리를 해주네요. 네, 공부하러 왔는데 네. 갑자기 네. 이렇게 얘기 빠지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사담은 그만하도록 하겠고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 오늘 미국 시장 알아보는데 키포인트부터 하나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오늘 이제 이번 주 항상 첫 주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화면을 보면서 일정들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바로 여기 우측에 보이시면 여러분 다 아는 기업이죠. 바로 그래픽 카드의 선두주자 네. 엔비디아가 이틀 뒤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3070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뭐 3080 같은 경우에는 한 250만 원, 3070 같은 경우 거의 한 180에서 190만 원 정도 호가가 상회했는데 현재 이제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 전면적인 코인 채굴을 금지하면서부터 코인이 하락이 나오면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MSRP 소비자 권장 가격 수준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봉쇄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인 가격들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최근에 이제 채굴을 이제 안 하는 이런 국가들 이제 그 국민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에 대한 수요가 많이 조금 이제 꺾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번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또 잠정 실적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컨센서스를 예상한다라고도 발표를 합니다. 엔비디아에서.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실적이 잘 나오느냐. 지금 일단은 좀 우려감으로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마이너스 한 1.5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많이 빠졌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빠지고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 뭐 인텔, 뭐 퀄컴, 뭐 AMD 이런 종목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이 실적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잘 안 나오겠지만은 아마 2분기, 3분기 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희망찬 얘기를 해준다면은 오히려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신광선 매니저가 일단 첫 번째 이번 주 미장 볼 때 일단 3월 25일에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30분 55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개장했는데요. 개장 상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선 매니저 웃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상승 출발을 했네요. 신광선 매니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에서 가장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0.94% 현재 상승 출발해서 다우존스 현재 31,55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0.47% 상승해서 11,40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자, S&P 500도 1%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 0.85% 상승했는데요. 빨리 S&P 500도 4,000선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쾌조의 월요일 처음으로 좀 보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개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자, 테슬라는 반면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1.1% 정도 하락 출발해서 현재 655달러 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애플에서 상승 출발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0.5% 상승해서 현재 상승 출발 138달러 선에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신광선 매니저 엔비디아 이번 주 수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하지만 2%대 하락하면서 163달러 선에 현재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0.7% 상승했고요. 자, 구글도 지금 상승 전환 막 했습니다. 구글 알파벳 상승과 하락을 현재 좀 번복하고 있는 보합권 안에서 출발을 했고요. 페이스북, 메타는 지금 방금 하락 전환했습니다. 아마존 0.67% 상승 출발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면에 현재 시장에서 왈가왈부 전제 갑론을박으로 입장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아웃퍼폼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반면에 다른 OTT 업체들에게 이제 좀 레드오션이 됐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주가는 계속해서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184달러 선에 출발을 했고요. 나이키 하락 출발했고, 자, QQQ 이렇게 현재 QQQ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신광선 매니저가 리뷰했던 종목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SQQQ도 오늘 상승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쪽에서는 오늘 하락 출발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장 개장 시장에 관련해서 우리 강송원 아나운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전장주에서 항상 지는 것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굉장히 멋있습니다. 더 멋있어 보이나요, 신광선 매니저님? 네. 별로 안 멋있어 보이나 본데. 전 생각 안 해봐가지고요, 사실. 그럼 미국 개장. 저도 뜻밖의 말을 들어가지고 네. 일단은 개장 상황 봤습니다. 신광선 매니저, 네. 처음으로 우리 그린라이트 보면서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입꼬리 올리셔도 되나요? 근데 좀 세지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는 좀 약해서 네. 낙폭을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하고 있는 분위기가 좀 껄끄럽긴 한데 다음 월요일 날은 조금 밝은 옷으로 입고 나와야지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 좀 네. 옷으로 액땜을 서로 했다 치고 네. 신광선 맞아요. 매니저님 네. 까만색, 네, 저 오늘 맞습니다. 까만색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초록색 의상 좀 준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아까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인텔 이야기가 전 좀 궁금한데 인텔도 지금 이쪽에 진입을 해가지고 네. 이쪽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더 좀 불리해지는 것 아닐까? 아니면은 엔비디아는 그래도 강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가요? 엔비디아한테는 당연히 악재죠. 뭐 AMD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 AMD가 생각보다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예.
엔비디아 많이 들고 계실 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인텔이 이제 뭐 이제 서버용과 PC용 이제 나눠서 지금 진행했는데 아직 한 2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그래픽 카드가 이제 아직은 뭐 6월달 원래 6월달 예정이었는데 이게 좀 연기가 됐어요. 8월에서 9월 정도. 그래서 아마 이 인텔의 그래픽 카드를 아마 초저가형으로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엔비디아랑 인텔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인텔한테는 예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인텔 자체는 아마 뭐 지금 당장은 주가 흐름 자체가 상승이 좀 많이 힘들지만은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진짜 엄청난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텔의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워낙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펠립스라든지 이런 설계에 관련된 이 기업들을 많이 인수해가지고 지난 7년 동안에 거의 11개의 기업을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썼죠, 돈을. 그래서 재무적인 건전성이 조금은 결여됐던 부분 때문에 인텔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주가로 지금 떨어졌지만 네. 주가 상승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마 미국에서 아마 인텔을 많이 키워줄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따로, 근데 인텔은 뭐 종합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엔비디아가 그동안의 상승 탄력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AMD 같이 실적이 잘 나오면 더 좋지만 잘 안 나와도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해 앞으로의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 이런 것만 좀 내비치면 오히려 주가의 반등은 좀 V자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주가의 반등은 V자로 나올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 짚어봤고요. 그럼 두 번째 키포인트는 어떤 게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주요 일정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쵸. 화면을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네, 뭐 이번 주 23일 날은 뭐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 PMI 지수 그리고 서비스 PMI 지수인데 이 서비스업 PMI 지수가 앞으로의 그런 이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CPI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도표가 된다. 그래서 제조업보다는 마켓 서비스 PMI 지표를 우리가 좀 잘 눈에 띄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좀 칠해져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수요일 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지만 그날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는 이제 5월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떠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이냐.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은 그때 이제 5월달 FOMC에서 6월달, 7월달에 뭔가 이제 빅스텝보다는 이제 50bp 금리 인상 두 번씩을 연달아 진행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반발하는 위원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5월 25일 날이 조금은 좀 주의를 요망한다. 그리고 나서 바로 5월 26일 날 뭐 이제 건축 허가 건수와 주택 창고 건수 뭐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5월 25일 날 5월 FOMC 의사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간단하게 주요 일정 수요일 날이 조금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말씀했던 엔비디아도 있고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게 빨간색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의사록 공개가 되는 게 시장의 여파가 좀 더 있어질까요? 왜냐하면 워낙에 나왔던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의사록 네. 이렇게 보면은 뭐 글씨가 나온 거를 폰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건데 거기서 또 추가 하락이 좀 있을까 이런 거 좀 우려는 되는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금리 인상 2번씩 6월, 7월까지 해서 빅스텝 안 받는다고 목을 박았잖아요. 맞아요. 발표하기에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공식적인 의견은 그렇게 나왔지만 이제 뒤에서 그 연준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또 얘기했는지 그 회의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또 연준 위원들이 또 새롭게 다시 또 매파적으로 변했는지, 인플레이션을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화 정책들도 여기서 이제 많이 좀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달 6월 달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 이제 6월 초에도 FOMC가 있지 않습니까? FOMC에서 이제 50pp를 다 예상하고 있는데 또 50pp 인상 안 하고 오히려 75pp 인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QT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긴축이 6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사록에서 앞으로 6월, 7월 그리고 하반기에 쓸 연준의 스탠스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잣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여태까지 지내왔던 의사록보다는 5월달 FOMC 의사록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일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심원선 매니저님 오늘 이제 종목 한번 들어볼 건데 네. 오늘 그 CPC 차트 오늘 안 보나요? 네, 오늘은 뭐 근데 이게 지난번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상황 그래요? 자체가. 그래서 1.0 위에서 지금 풋 옵션,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을 베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어.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일 날 사실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풋옵션이 과다였는데 네. 조금은 꺾였어요. 월가에서도. 그래서 옵션 만기에 좀 지나갔지만 어쨌든 아직은 풋옵션 우위가 상당하다. 아직도. 그래서 뭔가 큰 변화가 있으면 제가 가지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뭔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데드캣 바운스를 여러분들 큰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매일 보다가 안 보여주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왜 안 갖고 왔나. 별게 지금 그거구나. 제가 여기 있어서 공개 안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거의 비슷한 포지션이라서 네. 굳이 뭐 보일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보면 더 우울해지실 거예요.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자, 그 우울감을 조금 그래도 해소할 수 있게끔 신광선 매니저가 이제 오늘 이제 종목을 매주 갖고 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참에 민수 아나운서 미국 주식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신광선 매니저가 좀 길라잡이를 네. 해줬으면 좋겠는데 미국 주식하면 대체로 뭐 생각나요? 테슬라? 테슬라, 아니면 아마존? 아마존, 네. 뭐 애플 뭐 이런 것도 있고 알파벳. 역시 대형 기술주인 것 같아요. 네. 신광선 매니저님, 대형 기술주 쪽에서 뭔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래서 좀 지수 추종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오늘 이제 추종이나요? SQQ를 또 하락 추종을 했잖아요. 하락 추종. 이거 리뷰 잠깐만 해볼게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지금 한번 제 화면에서 SQQQ를 띄워보려고 한번 합니다. 네. 지금은 빠지고 있는데 사실 SQQQ가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할 때는 53달러 선에 있었어요. 네. 지금도 0.5% 빠지고 있는데 지금 58달러 선이거든요. 네. 이제 근데 신광선 매니저가 얘기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월요일에 바로 매수하지 말고 시장 수목 상태, 수요일, 목요일쯤의 상태 봐서 그때 들어가든지 네. 한번 확인을 해보자. 바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목에도 53에서 57달러 선이었거든요. 자, 어제 금요일 거래일 최고가 63달러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말을 하면은 사실 인버스 격이라 저희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신광선 매니저가 그래도 지난주에 시장이 어려워서 일단 이쪽에 SQQQ 같은 인버스, 풋 쪽에 한번 얘기했던 것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이번 주 키워드 말씀해 주시죠. 반대입니다. 기술적 반등. 이렇게 좀 노리고 이제는 싶다. 정석. 네. 그래서 조금 며칠간은 좀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인버스 2X가 곧버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SQQ를 이제 3버스라고 이제 지칭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공략 키워드를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대 포지션이죠. 나스닥 100 지수 1% 올라가면은 3% 수익 나는 바로 TQQ ETF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기술적 반등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제 바뀌었는데 사실 신광선 매니저가 네. 항상 종목을 할 때 시장과 반대되는 흐름, 뭐 테마도 그렇고 잘 안 노리거든요, 원래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정말 많이 놀랐었어요. 이런 반대 포지션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서. 네. 자, 근데 오늘은 그래도 전공법으로 했다고 하니까 공략주, 자, 오늘 TQQQ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맞습니다. 가로 안에 이제 티커, 이제 코드 번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TQQ이고 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이 종목 뭔지 혹시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대부분 아실 거예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텐데 프로 ETF 울트라 프로 QQQ 이렇게 좀 명시되어 있고요. 우측에 좀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이제 눈이 좀 감고 있죠. 이게 뭐냐면 그 고양인가요? 바로 그렇죠. 데드캣 바운스. 요걸 이제 지칭하는 또 이제 유명한 그림을 짤을 좀 포함했는데 네. 여기 동그라미가 이제 저는 철저하게 미국장을 하락장, 대세 하락장으로 보고 있고 네. 뭐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은 내년 초까지도 하락장이다, 미국장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3주 전부터 계속 베어마켓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하락장에 대해서 이제 리바운딩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총 자산이 많이 이제 매입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 매입을 많이 했는데 그걸 다시 또 이제 회수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유동성을 푼다, 주가는 올라간다, 모든 자산은 올라간다. 지금 어떻게 되죠? 반대 이 꼴로 보시면 되겠죠. 유동성을 축소한다, 돈을 회수한다. 그러면 자산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6월 1일부터 긴축이 시작됩니다. 아직도 긴축 제대로 안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뭔가 매파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참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좀 우울하네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스닥 100 지수가 1% 상승 시 3% 수익 나는 좀 레버리지 경향이 강한 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투자하실 때는 이제 HTS나 이런 데서는 이제 공격적 투자 성향으로 바꾸셔야지만 매수가 가능하실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거는 그냥 재미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베어마켓 구간에서의 일시적인 데드캣 바운스를 좀 노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2일에서 3일까지 반등 구간을 예상하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6월 1일 날 큐티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선거 때문에 휴장이죠. 6월 1일 그리고 6월 4일, 5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FMC가 진행해요. 큐티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참 재밌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CPI 지표, 그러니까 이제 코어 CPI죠. 근원 CPI 지표가 6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5월 달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뭔가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원 CPI, 코어 CPI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민감한 상품에서 민감한 에너지라든지 음식료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한 CPI 지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워낙 변동성이 많으니까. 근데 요거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뭔가 다시 또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 당연히 연준에서는 긴축을 좀 더 강도 높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TQQ 조금은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좀 남은 상황에서 한 2주 가까이 간에 좀 반등장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네. 제 예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 판단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판단 뭐 굳이 못 띄워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TQQQ 지금 가격 전략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2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고 지난주처럼 뭐 매수 타이밍을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좋을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나스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스닥 100 지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스닥의 실시간 스트리밍이거든요. 네. 지금 나스닥이 약간 뭐 양봉으로 좀 전환되길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 요 추세 라인이 강력합니다.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하락 추세가 상당히 좀 강해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는 항상 저항대 맞고 밀리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하락 추세 상단인데 이 하락 추세 상단을 계속 반등을 시도하다가 맞고 밀리는 반복을 여태까지 2달 동안에 한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나스닥 100 지수 기준으로 한 12,400포인트 현재 지금 11,918포인트이기 때문에 대략 나스닥 100 지수가 한 5에서 6% 정도의 상승을 생각하고 진행한다고 하면은 자 그럼 5% 나스닥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네. 곱하기 3을 하면은 이 종목의 목표가가 나오겠죠. SQQ를 그래서 매수 가격을 말씀드리면 44불에서 45불 사이로 1불 내외로 밴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SQQ 말고 TQQ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렇죠? 정정할게요. 예, 제가 예. 죄송합니다. 매수 가격을 57에서 58불로 매수 밴드를 제시해드리고 잠깐만요. 자, 앞 단위가 5가 아니고 2겠죠? 2인 단위입니다. 예. 제가 좀 잘못 보내가지고 순간 네. 당황했는데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27에서 28불 목표 가격은 한 이제 5% 반등이 나왔 때 봤을 때 이제 곱하기 3이라고 하면은 한 15% 32.85불 그리고 손절가는 24.9불로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서 이 종목은 그냥 뭐 재미 삼아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TQQ는 좀 매우 위험한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위험한 상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데니리님께서 신 매니저님의 진정어린 추천을 이해할 듯합니다. 베어마켓에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무난한 전략임을 인정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도 뭐 마찬가지로 자산을 좀 지킨 포지션을 했었잖아요. SQQQ로. 네. 그러니까 또 SQQ 나올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TQQQ 아까 50 몇 달러 막 얘기했었잖아요. 네. 오타 있어가지고요. 네. 그 장이 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SQQ를 말씀드리면서 제 댓글창에 굉장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 예상이 틀리길 바라면서 네. 일단 TQQ를 1차 목표가 먼저 제시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 멋지게 성공해서 네. 2차 목표가까지 좀 더 넓게 보는 자격자를 제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주에 또 신광선 매니저에도 기대되는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회사에서 무슨 소문을 들었는데 신광선 매니저가 메타버스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예, 메타버스 뭐 만드셨나요? 데뷔하시나요? 네, 뭐 그 이프렌드랑 뭐 협업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 제 차례라서 이번 오. 주 토요일 날
예, 진짜 잘생겼죠. 예, 누군가요? 그러니까 눈도 초롱초롱하고. 누구예요? 이게 제 메타버스랍니다, 저게. 아. 제 캐릭터인데. 메타버스가 실물을 못 담네요, 확실히. 그렇죠. 네. 얼굴도 하얗고 좋네요. 네. 그래서 6월 변동성 장세에서 원금 회복 전략을 제시해 드릴 거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뭐 너튜브, MBN고대 신광세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이 프렌드를 통해서 메타버스로 또 캐릭터 접속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또 같이 좀 무료 강의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토요일 날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샵 2034로 신광선 매니저의 메타버스 상당히 메타버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되게 눈도 크고 신광선 매니저 또 잘생겼거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신광선 매니저님 뭐 우리 방송 짧게 뭐 블로그 있죠? 네. 안내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이버 밴드 여러분들 여기 QR 코드 밴드군요. 네.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찍으면 되고요. 네. 네. 뭐 신광섭 MBN고 신광섭을 검색하시면은 네이버 밴드에서 검색하시면은 또 무료로 가입 가능하시니까 오셔가지고 뭐 MBN 골드 전문가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미국 주식을 또 리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도 좀 궁금하시면 네. 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욕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수치면 상한가 월요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